해양에서 미생물은 전체 생물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 먹이망과 해양의 건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미생물해양학 연구실 황청현입니다. 미생물해양학은 다양한 해양 환경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그 미생물에 의한 생태적 기능을 이해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여러 해양 환경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종 다양성을 이해하고 환경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산화탄소 등을 포함한 해양의 물질 순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며 지구적 규모의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는 새로운 미생물을 분리 배양하고 유전체 분석 등을 통해 환경 적응 방법을 이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식물 플랑크톤에서 남극 물범에 이르는 여러 해양 생물들의 공생 미생물 연구를 통해 숙주 생물과의 상호 관련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 작지만 실제로는 지구 전체의 생태계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지구 전체까지 다양한 스케일에서 연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에는 아주 다양한 기능을 하는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생물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해양학이라는 분야 안에서 아주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해양의 유용 미생물 중에 하나인 탄산칼슘 생성 박테리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양 기반의 연구를 주로 해왔는데 실험 결과를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점이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보통 어느 연구실 다니냐고 물어봤을 때 이 미생물 해양학 전공이라고 하면은 보통 바다 관련된 질문들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출장을 자주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디 출장을 가는지, 동해, 서해, 남해 중에서 어디가 가장 이쁜지 등의 질문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마침 제가 올해 12월에 남극에 샘플링을 하러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남극이라는 곳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신기하고 또 생소한 곳이다 보니까 가면 얼마나 추운지 아니면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등 되게 많은 것들을 궁금해 하더라고요. 보통 현장을 나가게 되면 실험에 쓸 시료를 채집하고 일부 실험은 현장에서 바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울진에서는 해수를 샘플링하고 해수 내에 있는 박테리아를 모으기 위해서 필터를 진행했습니다. 해수 외에도 퇴적물이나 염생식물을 샘플링하기도 하고 연안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먼 바다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제 시료는 이제 서해 쪽에 있는 갯벌에서 퇴적물을 가져온 시료인데 그렇게 갯벌에 들어갈 때는 체스터라는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이제 신고 직접 갯벌에 빠져가면서 그렇게 시료를 채집해오고는 합니다. 빠질 때 처음에 어떠셨어요? 되게 깊숙이 발이 팍 빠지지 않나요? 발이 제가 한번 심하게 빠졌어가지고 머리카락까지 진흙이 범벅이 될 정도로 구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는 갯벌을 가고 싶지 않아졌어요. 보통 현장에 나가게 되면은 우선 그 현장의 수온이나 염분 등의 환경 자료들을 측정을 하고 이후에 실험에 필요한 시료들을 샘플링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미생물 해양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연구들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안 환경에 존재하는 동물 플랑크톤 유생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박테리아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 동물 플랑크톤들을 우선 샘플링하였습니다. 또 해양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수를 여과해서 또 바이러스들을 필터지에 모아오기도 했고 또 환경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들을 보기 위해서 박테리아들도 필터지에 모아서 샘플링해오기도 했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우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종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제 이곳에는 매우 작은 구멍들이 존재해서 해수를 여과할 때 이 안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을 필터지 위에서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필터지에 따라서 이렇게 존재하는 구멍의 크기가 다 달라가지고 이제 원하는 생물에 따라서 각각 다른 필터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기는 이제 미생물들의 유전체나 기능 아니면 유전자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소형화된 휴대용 미생물 유전체 분석 장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염기서열 분석 장비들은 이제 엄청 크기가 매우 컸는데 지금은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이제 작게 휴대용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연구선을 이용한 대양 또는 극지해역 연구는 다양한 분야,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이 함께 승선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승선할 때는 서로 어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상에서 몇 주 동안 함께 생활하며 연구하면서 많이 친해지게 됩니다. 서로의 연구 분야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여 공동 연구를 지속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현장에 가서 이제 관측하거나 아니면 샘플링한 시료들을 실험실에 가지고 실험해 보면은 이 눈으로 본 환경은 뭐 어땠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미생물들이 살고 있었고 또 그 미생물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더라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 미생물들이 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해하게 되고 또 눈으로 직접 본 그 현장이 그 미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관을 짓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뭐 실험하는 것도 매우 재밌지만 가끔은 이제 현장으로 직접 다니면서 뭐 여러 환경을 경험해보고 또 배를 탈 수 있는 기회도 자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만 진행을 했을 때보다 연구를 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고 좀 더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여러 변수들도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생각하는 과정에서 실험실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부분을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시료를 채집하는 단계부터 직접 연구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특성상 현장 실험과 실험실 실험이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남북극 해역에 이르는 여러 해양 환경을 직접 방문하고 시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 활동을 즐겨하는 학생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에서 자주 언급하는 얘기지만 미생물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잘 할 수 있는 상상력이 풍부한 학생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이 제한된 해양 환경에서 미생물이 성공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갖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아무래도 미생물들을 또 다루다 보니까 이제 실험 자체에서도 매우 적은 부피나 아니면 작은 크기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의 그 섬세함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험을 하다 보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실패가 반복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을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인 호기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호기심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했던 부분을 직접 공부하고 실험해보는 행동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이거 꼭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여주셨다가 네네. 보이시나요? 네. 이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종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고생했습니다. 큰 거는 일단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